오늘은 저번에 했던 고시원에서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 말고 제가 왜 고시원에 들어갔고 고시원이 어떻고 장점 단점 이런 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고시원에 들어간 이유는 직장 때문이었어요. 당시 집은 경기도였고 직장은 서울이었는데 출퇴근이 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경기도 분들이면 다 아시잖아요. 1시간은 기본으로 걸리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근데 그때 제가 다니던 회사가 출근이 8시까지였어요 8시부터 5시까지가 근무 시간이었는데 집에서 항상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5시에 끝나고 이제 집에 오면은 뭐 6시 반, 7시 이렇게 됐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야근이 많아진 거예요. 8시부터 8시까지. 그러니까 5시에 끝났는데 3시간에 더 야근을 때린 거죠. 그때 제가 다니던 직장이 종로 쪽이었어요. 종로. 거기서 사실 집 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구하려면 뭐 2호선 그쪽 라인으로 빠지던가 원룸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일단 돈이 아깝기도 하고 집 구하는 것도 또 일이잖아요. 사실 발품 팔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근데 때마침 그때 제 아는 형이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고시원? 괜찮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형 때문에 고시원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죠. 종로 쪽에서 막 이제 찾았어요. 핸드폰으로. 고시원 막 찾고 그러다 보니까 종각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종각. 그 먹자골목 안에 거기 고시원이 있는데 거기 제가 처음 봤던 게 음식점 있는 건물의 5층인가 그래요. 걷다가 지하 1층은 노래방이에요. 노래방. 그니까 뭐 집에서 쉴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일 끝나고 고시원으로 들어오면 이제 밑에서 아재들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하면은 이거 뭐 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다가 먹자골목 말고 다른 바깥에 있는 그쪽에 있는 데를 잡았어요. 가격은 월세 25만원, 보증금 2만원. 저는 보증금 개념이 있는지 몰랐는데 보증금으로 2만원을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전화로 사장님이랑 대충 말씀 나누고 가격 알아듣고 퇴근을 하고 딱 갔는데 안에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연락을 했더니 저보고 고시원에 도착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뭐. 얘가 그냥 전화로만 입만 턴 건지. 그러니까 고시원 사장님도 이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애들이 연락은 해놓고 그냥 톡인 거죠 그냥. 찔러보기만 한 거야. 찔러보기만. 그래서 이제 하도 당하시다 보니까 고시원에 도착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은 방 번호랑 방에 도어락이 걸려있는데 그 도어락 비밀번호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보내드렸죠. 저 도착했다. 진짜다. 저 온 다음에 오는 사람이다. 파이팅이 있다. 그랬더니 몇 호실로 가고 그 번호가 뭐뭐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은 방으로 입장을 했죠. 입장을 했는데 뻥이 아니라 사람이 한 명 누우면은 끝인 방? 그런 방인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방 모양이 오각형이었어요. 오각형. 일반 방이라 치면은 원래 네모나잖아요. 방이 문 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시원이라는 게 문을 열면은 뭐 침대 하나 있고 책상 있고 의자 있고 뭐 냉장고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방을 딱 문을 열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방 안에 아무것도 없이 베개 하나랑 매트리스 같은 거 하나랑 그게 끝. 그리고 방은 오각형 방이에요. 이게 어떻게 구조를 짰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들어가니까 방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이 25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이거 큰일 났다. 역시 서울이 이게 파이팅이 있구나. 왜냐면 저는 사진 같은 거를 안 보고 갔거든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바로 결제 때리자 이래가지고 바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방이 오각형인 거예요. 오각형. 아니 일단 방 크기는 둘째치고 이거 잠을 자려면은 새우잠을 자야 돼요. 새우잠. 사람 한 명도 일자로 못 누울 정도의 크기인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제가 아무리 호구를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했더니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다. 사장님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더 알아보자 하고 돌아가려는 순간 다시 사장님한테 이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방을 잘못 알려드린 것 같다. 그 방이 아니라 다른 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처음에 봤던 방이 정말 싸게 지낼 수 있는 방이에요. 나중에 사장님이랑 대화하면서 들어보니까 원래는 방이 나오는 크기가 아닌데 어거지로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 방을. 그러면서 거기는 한 달에 15만원 받더라고요. 15만원. 아무튼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이러고 새롭게 알려주신 방으로 갔죠. 방이 딱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침대 하나 있고 이렇게 옷장 같은 거 하나 있고 책상도 하나 있고 공유기도 있고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아니 보증금도 해봤자 2만원. 방도 그냥 인간이 지낼 수 있는 방. 자고 뭐 하면 장땡인 거죠 뭐. 바로 이제 계약 때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달달이 사장님 계좌로 25만원씩 입금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바로 지내는 걸로 했죠. 저는 솔직히 들어가기 전에 이거 들어가면은 100% 바닥에는 바퀴벌레 있을 테고 잘하면은 쥐도 나오겠다. 찍찍찍찍 이거 있잖아. 찍찍찍찍 쥐도 몇 마리 나올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저는 쥐덫이랑 바퀴벌레 약 이런 거 사갖고 갔거든요. 혹여나 나오면 잡으려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침대 밑부터 확인했어요. 침대 밑 좀 구석진데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엄청 깨끗했어요. 이게 아마 고시원 차일 텐데 여기 원장님이 워낙 관리를 깨끗하게 해주셔가지고
없어가지고 그냥 조금 오래된 느낌만 있을 뿐이지 벌레가 나온다거나 하는 거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해가지고 6개월 정도 지내는 그 시간까지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진짜로. 아무튼 이렇게 입시를 하게 됩니다. 입시를 했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바로 이제 부엌으로 달려갔죠. 부엌도 고시원마다 다 차이가 있을 텐데 제가 지냈던 고시원은 부엌이 1평? 진짜 딱 사람 2명 들어가면 끝? 이 고시원에서 지내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사실 부엌에서 밥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누가 먹고 있으면은 같이 앉아서 먹기도 그렇고 요리하고 있으면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텀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엌을 쓴다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라면만 빨리 끓여서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간편한 거 막 방에서 먹고 그러는데, 이렇게 제가 있던 부엌에는 냄비 보이시죠? 냄비 이렇게 많았고 뭐 용기, 그릇, 젓가락 이런 거 있을 건 다 있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면도 돛대 남았는데 지금 원래는 아침에는 이렇게 좀 꽉꽉 채워져 있어요 라면이. 저게 꽉꽉 채워져 있는데 점심만 지나도 라면 바닥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방에 꽁쳐 놓는 건지 아니면은 다 드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라면 이렇게 나오면은 금방 없어지긴 하는데 또 그만큼 금방 빨리 채워주셔가지고 라면 같은 거 먹는 거에서는 불편한 게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있는 고시원에는 이렇게 시리얼도 놔주셨고 커피도 놔주셨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25만원에 서울에서 이 정도면은 진짜 거저 먹는 거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라면만 먹고 식비 굳겠다 하면은 진짜 돈 안 낼 수 있어요 진짜 라면만 먹고. 아무튼 주방도 이렇게 잘 돼 있고 웬만한 고시원은 아마 주방 다 이렇게 잘 돼 있을 거예요 보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밥도 있고 쌀도 있어가지고 항상 먹고 싶으면은 밥 지으면 되거든요. 아 근데 이게 또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고시원에서 암암리 그 규칙이 있거든요. 밥 없으면은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밥 해줘야 되는데 사실 다 귀찮잖아요. 자기가 할 이유도 없는 거긴 한데 좀 같이 지내면서 지키면은 좋긴 한데 귀찮으니까 안 하거든요. 이렇게 까면은 안에 밥도 잘 돼 있습니다. 뭐 청소는 잘 안 돼 있긴 한데 청소가 솔직히 문제입니까? 밥 주는 게 어디예요 서울에서. 저는 정말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고시원 들어오시는 분들은 밥 같은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뭐 본인이 남들이랑 같이 먹는 밥 먹기 싫다 이러시면은 뭐 햇반 같은 거 돌리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고, 저도 나오기 한 달 전에는 그냥 거의 햇반 돌렸어요. 밥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쿠팡으로 햇반 같은 거 그냥 몇십 개 쟁여놔가지고 방에 쟁여놔서 바로 전자레인지로 돌려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본인이 들어갈 고시원이나 본인이 지내는 고시원에 같이 밥 먹기가 싫다 이러시면은 햇반 드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난 뭐 이것저것 다 처먹을 수 있다 하시면은 그냥 이런 거 드셔도 괜찮고. 그리고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는 이렇게 김치도 있어요. 중국산 김치인데 맛이 기가 막혀. 김치도 막 원장님이 항상 쟁여주셔가지고 김치도 항상 맛있게 먹었고. 고시원 들어가실 때 팁 같은 거면은 솔직히 시설 같은 거는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원룸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방마다 드럼 세탁기 같은 것도 하나씩 있고 그런 고시원도 많긴 한데, 사실 고시원이라는 게 보증금 거의 없다시피 하고 단기로 싸게 들어가는 게 제일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서 보자면은 사실 다 거기서 거기죠 고시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들어가실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시설에는 너무 중점을 두지 마시고,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니까 처음에 딱 들어가서 한번 쓱 보세요. 내가 들어갈 고시원 방에 있는 층에 사는 사람들의 행태가 어떤가 이런 거라도 잠깐 보시고 방 한번 보시고 부엌을 한번 보세요. 부엌을. 이게 제일 팁이에요. 부엌이 이제 원장님이 이 고시원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쏟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라면 같은 거 뭐 나오나, 예를 들어 막 라면 봤는데 스낵면 뭐 이런 거 나온다, 믿고 걸러야 돼요. 진매, 뭐 신라면, 불닭 이런 거 놔주신다, 그냥 믿고 들어가면 돼요.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뻥 아니고. 어떤 라면 넣는지 부엌을 보셔야 돼요. 부엌에서 원장님이 이 고시원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많은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고시원 들어오기 전에 한 3군데 더 가봤거든요. 나머지 3군데는 부엌을 가봤는데 라면이 없고 진짜 음식물 그 쓰레기통에서 냄새도 엄청 나고 정리도 아예 안 돼 있었어요. 물론 뭐 아직 정리하실 타이밍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 저는 좀 깨가지고 한 3군데는 제꼈거든요. 그러다 온 게 여기인데, 여기는 제가 딱 한번 들어와 볼까 해서 원장님한테 연락하고 부엌을 딱 갔는데 부엌에 까르보 불닭이랑 팔도 비빔면이 있는 거예요. 씨부레 여기다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사실 그게 제일 컸어요. 부엌 본 게. 그러니까 만약에 고시원 들어가실 분 계시면은 물론 방도 중요하죠. 근데 사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방이 뭐 들어가서 깨끗하다 한들 옆방 소음 잘 때 들리는 건 당연한 거고, 부엌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무조건 부엌을 보세요. 부엌.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그것도 아마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고시원 들어가실 때 내 창문 있는 방을 들어갈지, 창문이 안에 복도 쪽으로 돼 있는 창문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바깥이랑 연결돼 있는 창문이 돼 있는 방을 들어갈 것인지, 이것도 고민 많으실
건데, 물론 방 있고 옷간에 있으면은 밖에 창문 달려있는 방이 무조건 좋긴 하죠. 왜냐면은 제가 진짜 살아보면서 느끼고 제 주변에 고시원 다니는 형도 있어서 느낀 건데, 아무리 빨래를 잘하고 아무리 잘 씻어도 고시원에서 지내는 순간부터 몸에서 쩐내가 배요. 고시원 쩐내가 배요. 진짜로. 아무리 잘 씻고 빨리 잘하고 해도 그냥 그 몸에 쾌쾌한 냄새가 배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창문이 바깥으로 나 있는 방을 가지시면 좋죠. 제가 있던 고시원에는 외창문이 있는 방이 없었어요. 아예 전부 다 복도에만 나 있는 창문이어가지고 초반에는 좀 답답했는데, 역시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일주일 지나니까 아늑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적응은 잘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만원에서 10만원 차이거든요. 그게 은근 비싸요, 바깥으로 창문 나 있는 게. 왜냐면 그것만 줄여도 한 달치 월세는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충분히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 선택사항이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방을 할 거냐 아니면은 공용 화장실을 쓸 거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방 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풍기 같은 게 있다 해도 방 안에서 씻고 하면은 화장실이 없는 방이랑 해서 차이가 너무 커요. 일단 1차적으로 곰팡이가 진짜 잘 핍니다. 곰팡이가 진짜 잘 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는 샤워하기가 일단 편하고, 같이 공용 화장실을 안 가다 보니까 기다릴 일도 없고 누구 마주칠 일도 없고 해서 방 안에서 씻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계약을 할 때 방 안에 화장실 달린 거 해야겠다. 근데 아실 테지만 이게 거의 한 15만원? 1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요. 사치다 이거는. 고시원은 그렇게 지내는 곳이 아니다 해가지고 저는 공용 화장실을 계약을 했는데, 저는 이게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씻는 면이나 볼일 처리하는 데에서는 편하긴 할 테지만, 공용 화장실을 써도 이게 은근히 사람을 잘 안 마주쳐요. 왜냐면은 직장인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서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 뭐 다른 거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퇴근 시간에 온다 해도 씻는 시간이 겹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이미 씻을 사람 다 씻었고 안 씻는 사람 안 씻고 해가지고 거의 공용 화장실에서 마주치는 일이 없으니까, 웬만해서는 돈을 굳히시고 공용 화장실을 사용해보세요. 이게 초반에만 조금 불편하지 그 이후에는 전혀 불편한 게 없습니다. 진짜로. 제 경험상, 그 주변에 고시원에서 지내시는 분들 경험상으로도 방 안에 샤워실 있는 것보다 공용 화장실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첫 번째, 부엌 확인해보기. 부엌에서 원장님이 이 고시원을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특히나 라면 볼 것, 라면 제품. 그 두 번째, 1차적으로 외창문 달려있는 방 계약할 것. 근데 없다 하면은 내창문을 하되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 사용할 것.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나는 그냥 내 방 안에 있는 화장실 사용하고 싶다, 돈 더 내고서라도, 그러면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되,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공용 화장실 쓰는 게 더 괜찮다. 가성비 면에서나 쾌적한 면에서나. 또 방 안에 화장실이 있으면은 변기에서 냄새 올라와요. 그거 하수구 냄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빨래 문제예요. 세탁 문제. 일단 제가 있는 고시원에는 방이 한 30개 있었는데 세탁기가 딱 한 대 있었습니다. 타이밍 한번 놓치면은 한 이틀 못해요. 진짜 타이밍 진짜 잘 맞춰야 돼요. 뭐 타이밍 잘 맞추셔가지고 세탁을 마치셨다면은, 제가 있는 고시원은 이렇게 방 안에 침대 바로 위에 이렇게 세탁물을 걸 수 있는 막대기가 있었거든요. 옷걸이랑 해가지고 여기서 많이 걸었는데, 아마 웬만한 고시원 다 이럴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세탁할 때 섬유유연제 사실상 들이붓잖아요. 다 냄새 좋으라고. 저도 이제 세탁할 때 섬유유연제 들이부었죠. 냄새 좋으라고. 그리고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방에 걸어놨어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자는데 저 진짜 뚝배기 깨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왜냐면은 이게 멀리서 맡아야 좋기도 하고,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개방된 공간에서 말려야 냄새도 어떻게 잘 빠지고 하는데, 이 고시원이 해봤자 2평이잖아요. 그것 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옆에 창문도 닫혀있잖아요. 이런 밀폐된 2평짜리에서 제가 그 섬유유연제 들이부은 거를 이렇게 말리니까 진짜 자는데 대가리 깨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경험에서 나오는 팁인데, 섬유유연제를 안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니면 좀 냄새가 덜한 거를 쓰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초반에는 좋다, 내 섬유유연제 냄새로 이 고시원 쩐내를 덮어버리겠어, 역시 섬유유연제는 곰탱이 새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섬유유연제 들이붓고 이렇게 세탁물 했는데, 진짜 그날 머리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방에서 넣으실 거면은 섬유유연제는 안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방에 안 넣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세탁을 잘 끝내서 널어놓는다 한들 다음날 되면은 그대로 옷에 쩐내가 다시 배요. 아실 거야, 이거 고시원에서 지내시는 분들은. 그래서 웬만하면은 야외, 옥상 이런 데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근데 이게 사실 다 같이 쓰는 고시원의 건물상 쉽지가 않잖아요. 옷이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웬만해선 다 방에 넣으실 텐데,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고시원 쩐내가 몸에 배고 옷에 배는 거는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6개월 정도 지내면서 이 쩐내 배는 거를 웬만한 걸 다 써봤는데 안 돼요. 이게 냄새가 안 빠지더라고요. 섬유유연제부터 해가지고 다이소에서 파는 탈취제 같은 거 젤리로 돼 있는 거, 원래 냉장고 안에 박아두는 거, 저 그런 거 한 대여섯
5개 사가지고 방 안에 그냥 뿌려놨는데 안 빠져요, 냄새가. 그냥 벽지 자체에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지냈던 사람들의 냄새가 다 밴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안고 가신다 생각을 하시고 방에서 빨래 하실 때는 섬유유연제를 안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머가리 깨집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에어컨도 나와요. 에어컨이랑 히터가 나오는데 에어컨 바람 세기가 제가 있는 곳이만 그런 건지 모르는데 바람 세기가 엄청 약해요. 강풍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냥 부채로 살살 부는 그런 느낌인데 방 자체가 좁다 보니까 아무리 바람이 약하게 나와도 한 5분이면은 진짜 뻥아치고 북극돼요, 북극. 고시원에서 지내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진짜 금방 추워집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인데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 공과금도 저희가 내는 게 아니거든요.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한들 저희가 내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되니까 에어컨 그냥 풀로 틀어놓고 그냥 이불 덮고 있으면 그냥 극락 그 자체예요,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딱 들어가셨는데 본인이 지내고 계시는 방에 에어컨에 바람이 너무 약하게 나온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금방 추워집니다. 만약에 바람 세기가 약해서 방을 바꾸신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바람 세기가 약하면은 정상이구나, 어차피 금방 추워진다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약간 좀 불만이었거든요. 이거 고장난 건가? 바람 세기가 왜 이리 약하지? 방 바꿔야 되나 이 생각을 제가 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제가 고시원에서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서 지내면서 겪었던 팁, 고통에서 배웠던 팁 이런 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이 도움이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정보가 그렇게 없었거든요. 비교적 최근인데도 사실 유튜브에도 막 안에 사람들이 어떤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좀 많이 쫄리잖아요. 사실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을 만날지, 잠 혼자 잘 수 있는지, 시설은 괜찮은지, 벌레는 안 나오는지 뭐 이런 걱정 많으실 텐데 제가 들어가려고 막 찾아보니까 이런 게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만들면 좋겠다,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면은 진짜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제가 경험하면서 고통에서 배운 경험들 그런 걸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 지내던 고시원이 종로 쪽이었잖아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로 쪽이 그 게이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젊은 층에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분들 게이가 많아요. 이거는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로 다음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100% 실하고 MSG 전혀 없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약하고 재밌게 만들어서 찾아올게요.